여러분, 오늘 별의 물리량을 좀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했지만 오늘 조금 자세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별의 물리량 지금 118쪽 피시면 돼요. 네, 거기 잘하고. 네. 일단 별의 물리량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 표면 온도랑 하나 더 뭐라고 했죠? 광도가 중요하다. 첫 번째 할 거는 표면 온도랑 관련된 5가지 배울 거고, 이 5가지 나오면 표면 온도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표면 온도를 알려주는구나. 또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별은요, 흑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흑채는 뭐야? 저거 시간에 했죠. 잠깐 했어요. 이상적인 물체가 흑채예요. 빛이 조사됐다.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물체한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물체가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그냥 통과시킬 수도 있고 반사시킬 수도 있는데요. 흑채라는 거는 이상적인 물체라서요. 100%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100%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하는 물체예요. 근데 별들이요, 이 흑채와 같은 형태를 띈다. 에너지 형태를 띈다. 그래서 이 흑채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파장에 따라서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표면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돼요. 이게 흑채의 특징입니다. 흑채는요,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요, 그게 표면 온도에 따라서만 결정된대요. 이 흑채 곡선은 플랑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들도 이 형태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여기다 그린 게 지금 6,000, 5,000, 4,000, 3,000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별의 표면 온도를 의미를 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요, 일단 기본적으로 표면 온도가 크면요, 모든 파장에서 어때? 표면 온도가 낮은 애보다는 에너지가 많이 방출하는 거구나.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너지 그래프의 특징. 그렇다면 절대 에너지가 겹칠 일이 없겠군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에너지가 최대일 때를 봐야 합니다. 에너지가 최대일 때 뭐가 중요하다고? 파장이 중요해요. 에너지가 최대일 때의 파장은요,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람다 맥스라고 부를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맥스 의미하는 게 뭐야? 누가 최대라는 뜻이야? 에너지가 최대.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최대일 때의 파장을 보시고요. 에너지가 최대일 때의 파장은 뭘 의미를 한다? 람다 맥스를 의미를 한다.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최대인 점이 중요한데요. 최대 에너지. 근데 에너지 크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최대 에너지가 방출하는 파장값이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이 그래프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람다 맥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람다 맥스가 위치하는 곳을 봤더니 표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람다 맥스가 점차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네.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면 파장이 커지는 거야, 짧아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서 파장은 커지는데, 표면 온도랑 람다 맥스는 반비례구나를 빈이 찾아냈죠. 그래서 그거를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이요, 이 플랑크 곡선을 봤더니요,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요, 표면 온도랑 정확하게 반비례한대요. 예를 들어서 6000켈빈일 때 람다 맥스 값이 0.5라고 합시다. 약 0.5예요. 마이크로미터. 그럼 3000켈빈일 때 람다 맥스는 몇이겠어요? 1이죠. 됐어요? 그래서 6000켈빈의 람다 맥스가 0.5 마이크로미터라면 3000켈빈일 때는 표면 온도가 2분의 1일 테니 파장은 그 2배인 1 마이크로미터가 최대값으로 잡히겠구나. 에너지가 최대인 값으로. 그래서 이게 빈의 변이 법칙이에요. 그럼 람다 맥스만 보더라도 표면 온도를 알 수가 있겠군요. 비교를 할 수 있겠군요. 이게 첫 번째 얘기죠. 두 번째, 표면 온도랑 색인데요.
너희들이 이거 간단하게 파란색 별이 이렇게 있고 붉은색 별이 이렇게 더 크게 있어야 되나? 그리고 너네들한테 표면 온도를 비교를 하래. A랑 B 중에요. 두 별 중에 누가 표면 온도가 커요 하면 크기를 보면 돼? 크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만 보면 돼? 그냥 색만 보면 됩니다. 이 색은 람다 맥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이것도 표면 온도랑 관련됐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요 표면 온도가 크고요.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너네들이 알고 있는 빨간색 파남보 있죠? 빨간색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 거고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면 온도랑 관련된 건 색이 또 있군요. 두 번째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색들을요 지수가 뭐야더라? 요새 한참 이슈인 거. 내가 수업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 거. 주식 얘기하죠.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 이런 거 있죠. 그 지수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숫자로 나타낸 거야. 이 크기를. 있어요? 그럼 색 지수도 색을 크기로 나타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색 지수는요 B 빼기 V로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요 등급을 생략한 거다. B 등급 빼기 V 등급이에요. 이 의미예요. 색지수의 의미는. 그럼 B랑 V가 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별에서 방출하는 빛은요 모든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오죠. 모든 파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요 가시광선 영역에 두 영역을 볼 거야. 가시광선. 앞쪽에 있는 B는 파란색 영역이고요. 뒤쪽에 있는 V는 파랑, 노란색 영역이에요. 그럼 여기 가시광선이 이 앞에 뭐겠어? U는 자외선. 그래서 울트라바이올렛이죠. 그래서 여기는요 대기에 의해서 막 흔들리니까 우리 여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B랑 V만 볼 거예요. 이 B랑 V도요 파장 영역을 의미를 하는 거군요. 그런데요 이 B 영역의 빛을 모으려면 우리는 필터를 통과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빛은 여러 개 다 모든 파장이 합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만 얻으려면 우리는 필터를 통과시키면 되는데 B 파장의 영역을 빛을 얻으려면 B 필터를 통과시키면 됩니다. 됐죠? B 필터를 통과한 빛의 양을 우리는 등급으로 표현해서 B 등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의 양이 많아. B 필터를 통과한 빛의 양이 많아. 그럼 등급은 어때? 커, 작아? 작습니다 얘들아. 너네 점수가 크면 등급은 작은 거야. 숫자 등급은. 됐죠? 그래서 빛의 양이 많으면요 등급은 작아요. 그럼 똑같이 해볼게 얘들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B 영역이랑 V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V 필터를 통과한 빛의 양이 많으면 V 등급 역시 어때? 이것도 작은 거예요. 그쵸?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봐봐. 이거 파장에 따른 빛의 색이야. 쌤이 파란색 별하고 노란색 별 그래프 두 개를 가지고 왔어. 람다 맥스는 어떤 별이 더 앞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요 머리 끄댕이 여기 머리 끄댕이라고 해봐. 얘는 앞쪽으로 치우쳐 있는 건 표면도 높은 애지. 근데 표면도 낮은 애는 뒤쪽으로 잡아당겨지지. 그러면요 이 B 필터를 통과한 빛의 양을 아래 면적을 보면 되거든요. 적분값이잖아 빛의 양은.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빛의 총량이니까. 양이니까. 그러면요 파란색 별은요 앞쪽 면적이 무조건 뒤쪽 면적보다는 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앞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럼 노란색 별은 어때? 뒤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뒤쪽 영역의 면적이 더 넓겠죠. 됐어요? 그럼 이거를요 우리는요 두 영역을요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빛의 양이 많으면 표면도가 높겠네. 뒤쪽에 빛의 양이 많으면 표면도가 좀 낮겠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색지수를 결정을 하고 이거는 곧 표면 온도를 알려줘요. 표면 온도예요, T. 근데 이 빛의 양으로 자체로 뭐 빛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등급으로 환산한다고 했잖아.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파란색 별은요 B 등급이랑 V 등급을 비교할 때 누가 더 크겠어요? B야? V야?
V가 크겠죠? 왜? 빛의 양은 얘가 많으니, B필터를 통과한 빛의 양은 많으니 등급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커요. 근데 우리 색지수는 항상 B에서 V를 빼는 거예요. 등급은 생략된다고 했어. 그래서 파란 별은 B 빼기 V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노란 별도 마찬가지예요. B등급이랑 V등급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노란 별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빛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앞쪽 등급이 큽니다. 그래서 B 빼기 V가 0보다 크게 나와요. 정확한 값은 알 필요 없지만 크다 작다, 0보다 크다 작다로 표면온도를 구분할 수 있겠군요. 근데 딱 0인 부분은 알 필요가 있죠. 이거는 B등급이랑 V등급이 같다는 뜻이야? 아니 같다는 뜻이야. 같은 뜻이 여러분? 이거는 딱 언제냐면 표면온도가 1000켈빈일 때예요. 딱 색지수가 0일 때입니다. 이 별은요 분광형 A0형 별이에요. 이따가 할 거지만 분광형 A0형 별이고 색깔은 흰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B 빼기 V가 0인 것은 1000켈빈이면서 A형 별이면서 흰색 별이다. 됐다. 그래서 이제 색지수 얘기를 했고요. 그럼 색지수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것도 표면온도랑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쌤이 책 밑에다가 사진 등급이랑 안시 등급도 같이 나눴는데요. 이게 지금 파란색 영역은 B라고 하고 노란색 영역을 V라고 했잖아. B는 블루고 V는 비주얼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 제일 밝게 보이는 게 노란. 그러면 사진으로 찍었을 때 제일 밝게 보이는 색깔은 뭐게? 사진으로 찍었을 때 제일 밝게 보이는 거. 그건 파란이에요. 그래서 B 등급을 사진 등급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V 등급은 눈으로 봤을 때 안시 등급이라고 치환해도 됩니다. 그래서 B 빼기 V 혹은 사진 빼기 안시 이러면 색지수예요. 그런 얘기예요. 색지수 얘기 거기까지 했고 이제 표면 온도입니다. 첫 번째가 람다맥스 최대 에너지 방출 파장, 두 번째가 색, 세 번째가 색지수, 네 번째가 분광형이죠. 자, 이제 분광형을 하기 전에 얘들아 분광형 뜻이 뭐예요? 빛을 나눴어요. 뭐로 나눴겠어? 빛을 나눴다. 뭐로 나눴겠어요?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나눴겠죠. 분광기를 통과시켜서.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는 광원은 별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별. 별 자체의 빛을요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파장이 하나도 끊김없는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옵니다. 그쵸? 그럼 스펙트럼의 종류가 너네들이 3개를 배웠어 이미. 얘네들은 일단 연속이요 불연속이요?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간중간에 끊겨 있으니까. 그래서 불연속 스펙트럼이에요. 특정 에너지 구간만 알려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네 두 개의 차이는 뭔지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차이는 뭔지 얘기를 해보자. 태양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태양을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 이거 뭐야? 이파리야? 일단 여기 이름 뭔지 아는 사람? 여기 끝에 여기 광구. 태양의 표면 광구. 빛이 나는 구 광구. 여기 뭐게 여기 태양의 대기, 뭐 코로나 뭐 이런 거 옛날에 배웠어요. 여기 태양의 대기입니다. 그러면 표면의 온도 A라고 하고 대기의 온도 B라고 하면 A가 커, B가 커? 온도는 당연히 A가 온도가 커요. 대기는요 이 표면의 온도보다 무조건 낮습니다. 기온이. 됐어요? 그러면요 본인의 대기를 통과할 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저온의 빛이죠. 그렇죠? 빛을 방출하는데 자기보다 저온의 기체를 통과를 하면요 그 중에 일부가 대기한테 흡수돼서 나한테 보이는 건 몇 개 빠져있는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바탕이 연속 스펙트럼이겠죠. 흡수 스펙트럼. 왜? 주체는 일단 별빛이긴 하니까. 주체는. 근데 이제 방출 스펙트럼은 주체가 이 기체 자체야. 옆에 있던 성운입니다. 옆에 있는 성운이죠. 성운 뭐겠어? 뭐 가스구름이죠. 먼지구름. 수소랑 헬륨으로 돼 있던
상온인데 별 옆에 있다 보니까 나 좀 뜨거워졌어요. 좀 뜨거워졌어. 열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에너지를 좀 방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온의 기체라고 표현합니다. 주변에 있다 보니 열을 받았어요. 그럼 나 스스로도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데 아무리 온도가 높아봤자 별보다는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연소 스펙트럼으로 모든 파장을 방출할 수는 없지만 특정 에너지는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스펙트럼은 흡수다. 그렇죠? 이 흡수 스펙트럼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얘들아, 스펙트럼을 그 전에 배웠을 때는 뭐만 관련 있다고 얘기했어? 스펙트럼.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찍히는 게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 단어에서 뭐가 중요해? 표면 온도에 따라서 찍히는 게 다를 수가 있어.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원소가 얘 스펙트럼 왜 찍혀? 전자 껍질 가지고 있지? 그 전자 껍질을 이동을 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잖아. 그러면서 스펙트럼이 찍히는데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에너지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관찰한 영역은 발모 계열이에요. 발모가 뭐더라? 요 화학이랑 물릴 때 했는데 발모 뭐더라? 가시광선. 자라 가발 적파 이거 기억나요? 가발 자외선 라이먼 가시광선 발모 적외선 파신 막 이런 거 했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가 관찰하는 건 옛날부터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그 영역에서 좋아하는 게 다르다. 에너지가 다르다. 근데 그거는 표면 온도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래서 표면 온도에 따라서요. 흡수 스펙트럼의 특징이 흡수 스펙트럼에 찍히는 파장이 위치가 결정되는군요.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 단어는. 원소의 종류보다. 왜? 어차피 별에 제일 많은 원소 누구야? 누구요? 수소. 그 다음 많은 거 누구요? 헬륨. 어차피 수소랑 헬륨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수소가 좀 덜 보이는 별에서 수소 없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광의 표로 한번 가볼게요. 분광형은요. 애초에 어떻게 나왔어? 처음에 나온 이유가. 이거요. 빛을 나눠봤더니요. 빛마다요. 지금 흡수 스펙트럼이 다 다르게 나왔어요. 그거대로 한번 분류해볼래요. 근데 기준이 되는 원소가 사실은 처음에 수소였어요. 그래서 수소 흡선이 가장 강한 거를요. 우리는 별 중에서 A그룹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 흡선이 강한 그룹은 그 다음에 B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엔 C, 그 다음엔 D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나눴어. 처음에는 수소 흡수선이 강한 순서대로 알파벳, 부여. 이게 처음에 분광형의 역사죠.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었던 거야.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그래서 봤더니 이거 표면 온도별로 흡수선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 우리 표면 온도별로 다시 그냥 나누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의 분광형이죠. 그래서 지금의 분광형은요. 현재라고 할게요. 현재 표면 온도에 따라서요. 높은 순으로 배열을 했다. 근데 이미 배열된 알파벳을 바꾸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가 다르다. O, B, A, F, G, K인 순서가. 그래서 O, B, A, F, G, K, M으로 알파벳 순서가 아니죠? 재배치됐고 처음에 나온 게 수소 흡선이 강한 순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가 좀 이상하다. 근데 일단 앞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알고리즘만 사가서 가져왔어요. 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118쪽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오바, 포즈, 김치 이렇게 외우시거나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이렇게 외우시거나 해서 알파벳. 근데 이거 OBAFG K는 계속 하던 거 외우시긴 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래서 앞쪽으로 갈수록 표면도가 크다는 거 주의하시고. 아 얘네들은요 표면 온도가 다 달라요. 근데 표면 온도가 다른 거 어떻게 알았어? 그 표면 온도에 따라서 잘 나오는 흡수선이 달라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광형은요 흡수 스펙트럼이 곧 표면 온도를 알려줘요. 흡수 스펙트럼. 색깔로 한번 또 구분을 해볼게요. 얘네들은 표면 온도가 다 다르잖아. 그러면 람다맥스가 다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색깔이 다 달라요. 가장 표면 온도가 높은 분광형은 O형이고요. 색은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은 B 청백, A 흰색, F 황백, G 노랑, 주황, 붉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파란색, 흰색, 노란색, 붉은색 중간 사이 색깔이에요. 청백색, 황백색, 주황색. 됐죠? 그래서 분광형 순서에 따라서 색깔도 다 다르군요. 그럼 색지수는 어때? 위로 갈수록 커 작아? 색지수는 표면 온도가 클수록 색지수는 작으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색지수는 작습니다. 그죠? 표면 온도는 높고 스펙트럼 특징은 다 다르다. 이 스펙트럼은요 어떤 원소에서 더 강하게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따로 나오죠. 흡수선의 세기로. 아까 흡수선이 가장 강한 거는 A라고 했어요. 그래서 A 수소흡선이 가장 강하게 나와요. 그쵸? 쌤 근데 뒤에 붙어있는 이 숫자 0은 뭐예요? A면 A지 A0는 뭐예요? 하시면 이 A형 별도요 표면 온도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10가지로요. 0에서 9부터 9로요. 그럼 A0가 있고 A9이 있어 얘들아. 그럼 표면 온도는 누가 더 높은 별이에요? A0가 표면 온도가 더 높은 별이에요. 여기 단원에서는 어떤 표시를 나타내는 숫자는 다 작은 게 좀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등급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뒤에 붙어있는 숫자들.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끝에 있는 얘네들 O랑 M 제외하고는 가운데 있는 애들은 다 0부터 9까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애들은 아직 덜 발견돼서 숫자가 이렇게까지 다 세분화는 안 돼요. 뭐 발견되면 추가될 수 있겠죠. 일단 그렇고 그럼 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제로들 그리고 끝에는 5, 7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죠. A0에서 가장 강한 건 수소예요. 근데 O랑 B 쪽으로 갈수록요 표면 온도가 너무 높아져요. 수소는 좋아하지 않는 표면 온도예요. 너무 표면 온도 높잖아. 그럼 아예 이온화 해버려. 그럼 수소가 전자가 아예 없으면 전자 한 개밖에 없는데 얘가 이동할 수 있어? 그래서 수소성이 약하게 나옵니다. 전자 하나가 아예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럼 여기서 뭐가 강하게 나오냐면은 헬륨들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얘들아 여기 1이라고 붙어있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중성원자예요. 여기 뒤에 붙어있는 게 1이잖아? 그럼 중성원자예요. 수소에는 왜 안 붙어있어요? 얘는 그냥 주인공이니까 안 붙어있을 때도 있어요. 주인공이니까. 근데 다른 애들은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다. 나 전자 아직 하나도 안 빼져 있는 원자예요. 근데 만약에 2라고 붙어있다? 그러면 전자 지금 하나 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규소 같은 경우에는 3이라고 붙어있지? 그럼 얘는 전자 2개 뗀 거예요. 됐죠? 근데 책에 지금 내가 여기 5라고 써있잖아. 3이라고 써있잖아. 책에 찾아가지고 1이라고 돼 있으면은 중성원자, 2라고 돼 있으면 플러스 1, 3이라고 되면 2 플러스다. 그럼 얘들아 2랑 3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헬륨 이온, 칼슘 이온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지구화학에서는 이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군요. 이렇게 보시고 이쪽에서는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은요 헬륨 애들이 많이 나와요. 헬륨 원자랑 헬륨 이온으로.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요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져요. 그럼 뭐가 등장해? 금속 애들이 등장하는 거군요. 그리고 그 앞에선 없었던 뭐가 보여요? 표면 온도가 낮으면 뭐가 하나 보이죠? TiO가 보이죠? 다른 애들은 다 혼자 있는데 얘는 결합되어 있네? 분자 결합이에요. 화학이랑 분자의 정의가 좀 다릅니다.
결합되어 있으면 분자라고 합니다. 이 분자는요, 표면온도가 너무 높으면요, 다 해리돼서요, 결합되어 있지 못하고요. 표면온도가 낮아야 좀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분자선이 나온다 그럼 무슨 뜻이야? 표면온도가 낮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온의 별이란 뜻이에요. 분자선이 나오면. 그렇군요. 흡수선 가지고 진짜 별들의 표면온도를 구분할 수 있군요. 이런 의미예요. 자, 이제 4개까지 했어요. 분광형까지. 그럼 이제 5번째. 표면온도랑 스테파인은 그렇지만 다시 등장한 플랑크 곡선 람다고요. 에너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최대일 때의 파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거랑 이렇게 그리면 절대 만나지는 않고 표면온도가 낮은 만큼 람다 매스는 길어져요. 요런 게 플랑크 곡선이었지? 근데 이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플랑크 곡선의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적분값이고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별이 어디서 방출하는 거야?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거야. 전체 면적 아니에요.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 플랑크 곡선의 아래 면적의 의미예요. 그렇군요. 요건요, 적분을 했더니 시그마 t의 4승으로 나온대요.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 에너지의 정의 중요합니다. 정의. 단위 면적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별이요,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 별은 시간당 축적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단위 시간으로 고정해놓고. 그래서 단위 시간은 1초,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라고 생각하고 1초당 1제곱미터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다. 가 플랑크 곡선에서 말하는 에너지였군요. 됐죠? 그래서 이 아래 면적을 적분한 값이 이 식이고 이 식에서 볼 수 있는 거 쌤이 이렇게 쓴 거는요, 8을 쓰다 마시면 돼요. 8자를 쓰다 마시면 되고 이거를 시그마 이건 상수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상수는 의미가 없다. 어차피 비례식이니까. 그럼 이 식에서 상수 빼면 뭐밖에 없어? 표면온도밖에 없군요. 그래서 5번째 표면온도랑 관련된 값은 이 에너지다.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다. 별의 크기 상관있습니까? 얘는요 6000켈빈인 별이에요. 얘는 표면온도가 6000켈빈인 별이에요. A와 B는 플랑크 곡선 에너지가 서로 같나요? 같은 플랑크 곡선이 그려지나요? 맞죠? 표면온도가 같으면 크기랑 상관없어요. 어차피 1제곱미터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만 우리는 그거니까 전체 면적이 아니라. 됐죠? 그래서 5가지. 이 5가지가요 표면온도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얘도 에너지인데 이제 표면도 끝났어. 표면도 끝났어요. 각 특징도 아셔야 되지만 5가지가 표면도를 말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말고 하나가 더 나오죠. 이 단원에서 광도죠. 그래서 이 광도도 에너지다. 근데 이번에는 별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다. 아까는 여기에서만 나오는 에너지였는데요. 이제는요 별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차이를 보면요, 여기 하나에서 나오는 거는 스테판 볼츠만 에너지, 이 전체에서 나오는 것은 광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별을요 9라고 생각했을 때 별의 표면적은 4πr제곱으로 구할 수 있죠. 아까요 에너지가 시그마 t 4승이라고 했으니 이 별 전체 힘드니?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 자, 별 전체에서 힘내세요. 별 전체에서 내가 많이 됐다. 별 전체에서 방출한 에너지를 L이라고 할게요. 강도를 표면적, 전체 표면적을 단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에 곱해주면 전체 면적이 나와요. 전체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가 나와요. 됐죠? 그래서 시그마 t의 4승은 1제곱미터니까요. 여기다가 전체 면적을 곱해주면 당연히 전체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상수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아, 광도는요.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비례하고요. 표면 온도의 4제곱과 비례하겠군요. 그리고 여기서 광도의 정의는요. 별이 방출하는 혹은 흑체가 방출하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군더더기 없이 딱 이렇게만 나와.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광도겠군요. 아까 단위 면적 들어가면 여기서 R제곱 빼야겠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식을 쓰시면 된다. 그럼 이제 다시 예시 들어볼게 얘들아. 저거는 했나? A 대비 람다 맥스 했지. 2대 1이고 표면은 반지름 2대 1이라고 할게요. 그럼 광도는 몇 대 몇인가요? 1대 4. 왜냐면 강도를 구할 때는 R제곱 T 4승으로 하셔야 되죠. 그치? 근데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랑 반비례라면 그럼 1대 2로 바뀌겠죠? 표면 온도가? 그럼 여기다가 4승 하시고 반지름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2승 하시면 되죠? 그럼 곱해주면 1대 4가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반지름이에요.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별의 반지름 직접 가서 이렇게 막 측정할 수 있어요, 얘들아? 못하지? 그럼 유일한 방법은 표면 온도를 한번 알게 되고 내가 강도를 알게 된 다음에 두 개 계산해서 반지름 우린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너는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R제곱만 냅두고 T 4승분의 A 한 다음에요. 양변을 루트 씌워주면 T제곱분의 루트 1 이런 식이 하나 나오죠. 아, 반지름은 표면 온도가 만약에 같다고 했을 때 강도가 어떤 별의 반지름이 큰 거야? 강도 큰 애가 반지름 크겠죠. 반지름 크면 그 전체도 많이 나오겠지. 표면도가 같을 때. 그럼 얘 강도가 만약 같아? 그럼 표면 온도가 어떨수록 반지름이 크겠어. 광도가 같은데 반지름이 표면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강도가 같다고? 그럼 반지름이 진짜 큰 거구나.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래서 두 개는 반대인 거야. 그래서 광도의 제곱근과는 비례해 표면 온도의 제곱과는 반비례합니다. 요식 만약에 너네한테 A와 B의 반지름을 비교하세요. 그럼 이 식을 쓰는 거야. A와 B의 강도를 비교하세요. 그럼 이 식을 쓰는 거야. 그러면 A와 B의 표면 온도를 비교하세요. 그러면 이거 그냥 위치 바꿔서 T제곱은 R분의 루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써서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다. 이 식어가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제 내가 학생 나한테 오는 거야. 처음 이제 신입생이었어. 나한테 오더니 선생님 저 추 닮았대 나. 근데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이추 이추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추를 평소에 관심도 없는데 검색했죠. 추를 살짝 늘려놓으면 좀 나아졌죠. 미안해요. 너네 너무 쳐져 있어. 추추 쳐져 있어가지고. 아직 나 여기 엄지가 있어. 나 진짜 욕 바가지 된다. 여러분 잠 깨세요. 자 이제 강도까지 했다. 근데 얘들아 어차피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
광도 자체가 뭐야? 별이 멀리 있으면요 그만큼 또 어떻게 보이고요. 가까이 있으면 또 밝게 보여. 그럼 우리는 겉보기 밝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아, 별 자체가요. 우리 별 자체에 광도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요. 관측자가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밝기가 다 달라요. 그게 겉보기 밝기입니다.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빛을 선이라고 봤을 때 이 빛이 얼마나 여기에 꽂히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되거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그러니까 한 면적에 여기는 4개의 선이 들어온다고 쳐, 광선이. 근데 이 4개의 광선이 면적 4분의 1 되면 그만큼 나뉘어서 들어가요. 그쵸? 얘는 9분의 1 되면은, 9배 되면은 면적이, 광선이 9로 나누겠죠. 들어갈 수 있는. 그럼 한 면적에 들어올 수 있는 광선의 수가 적어지겠네? 그치? 그러면요,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같은 면적에 들어올 수 있는 빛의 양이요, 거리의 제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리가 2배가 되잖아? 그러면 빛이 퍼지는 면적이 4배가 돼요. 그럼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4분의 1이 됩니다. 거리가 3배가 되면 면적은 9배가 돼요. 그럼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9분의 1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위에는 빛 자체가 밝을 때 겉보기 밝기. 그래서요, 이 식이 하나 나오고 이 식의 스몰 l이 의미를 하는 것은 겉보기 밝기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겉보기 밝기는요, 별 자체의 밝기, 광도랑 비례하고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의 제곱과는 반비례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스몰 l은 R제곱분의 라지 L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겉보기 밝기와 그냥 광도와의 차이죠. 자, 그러면요, 이 겉보기 밝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등급을 한번 해봅시다. 빛은요, 빛 에너지를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태양의 강도보다 몇 배 밝아요. 몇 배 어두워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태양이랑 비교를 하거나 태양 광도와 비교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등급으로 나와서 계산하게끔 하는 게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요, 빛의 양을 등급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배우는 등급은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두 가지로 나뉜다. 절대 등급은요, 빛의 거리랑 상관이 없어요. 왜? 모두 10파섹에 있다고 가정할 거니까. 근데 겉보기 등급은요, 별의 거리랑 상관이 있습니다. 실제 거리를 우리는 넣을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실제 거리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게 만약에 100파섹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100 자체의 숫자보다는 10파섹의 몇 배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아까 내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상 비교, 비율, 비례 뭐 이런 걸 맨날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누구의 몇 배인지가 중요해. 그러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항상 비교를 하는 거거든. 절대 등급의 기준이 1파섹이 아니잖아. 10파섹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10파섹의 몇 배인지가 중요한 거야. 숫자 자체보다. 됐어요? 그래서 100파섹은 10파섹의 10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몇 배인지.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이랑 빛의 개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별 A와 B가 있어요. A별은 0등급이고요. B별은 5등급이에요. 그러면요, 둘의 등급 차는 5등급이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이거를 100배 차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다 지수대로 가는 거예요. 지수로. 등급차가 5등급을 우리는 100배라고 할 거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5등급이라고 했어. 고대 그리스부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붙인 거야. 여기에다 여기를.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1등급 차이가 난대.
그럼 몇 배 차일까? 20 아니에요 얘들아. 100 나누기 5 하면 안 돼. 100의 5분의 1승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100의 5분의 1승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또 얘기해볼까? 2등급, 3등급, 4등급이에요. 그러면요 100의 5분의 숫자를 넣으면 되죠. 그럼 얘는 뭐였어? 100배라는 건 100의 5분의 5 100배 이렇게 나온 거지? 요거 주의해라. 요거 쓸 수 있어야 되네. 5분의 등급차라는 거. 100의 5분의 등급차. 아 100의 5분의 등급차가 중요한 거군요. 근데 얘들아 100의 5분의 1승은요 계산할 땐 이게 더 많이 써. 2.5배라는 거. 100의 5분의 1은 약 2.5배라는 거. 100의 5분의 2는 몇이에요 그럼? 이거의 제곱이니 6.25배예요. 약이에요. 100의 5분의 3은요 16배예요. 그 다음에 100의 5분의 4는 40이고 힘들어. 5분의 5는 100배예요. 아 100에서 2.5로 나오면 40이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숫자 외워야 된다. 2.5, 6.25, 16, 40, 100 에다가 작년에 신모에 한번 나왔던 걸 좀 얘기를 하면 100의 5분의 2.5가 신모에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두 개가 2.5등급 차이가 난다면 이거 뭐야 얘들아? 2분의 1이지 루트 100이니까 10. 그래서 2.5등급 차이는요 10배 차이예요. 그래서 2.5등급 이거 신모에 나온다고 평가가 아니라고 무시할 수 없고요. 신모 나오는 것도 수능에서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 아예 10배로 치환해서 계산해보자. 됐죠? 그래서 등급 계산은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왜 어렵냐면은 등급은 어떻게 해야 돼? 더하고 빼야 되잖아. 근데 밝기는 어떻게 해? 나누고 곱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치환할 때 약간 버퍼링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어디까지 했냐 121페이지 거의 다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포그슨 공식이랑 뭐 써놨는데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거는 10의 배수가 아니면은 애들이 괜히 헷갈려 하니까 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지수라는 거 쌤이 써놨죠. 거리지수는 별거 아니에요. 겉절이 이렇게 하시고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겉절이 해서요. 겉 빼기 절이 클수록 거리는 뭘까 작을까? 겉보기가 절대 등급보다 크다? 원래보다 어둡다? 멀다. 10파세보다 멀다. 겉보기가 절대보다 작다? 원래 밝기보다 더 밝아 보인다? 10파세보다 가깝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리지수가 겉보기 빼기 절대 등급 이게 거리지수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0보다 크면요 별의 거리는 10파세보다 멀 거예요. 딱 0이면 우연히 10파sek에 있는 거군요. 0보다 작으면 10파sek보다 가까워요. 이런 뜻이에요. 거리지수. 그리고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에 조금 이용은 할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옛날에 했던 A형 별과 B형 별을 다시 가져온 다음에 A형 별의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가져올게요. 겉보기 등급은 -2고 절대 등급이 -4일 때 몇 파sek에 있을까? -6가 이 별은 몇 파sek에 있을까요? 를 계산해 보세요.
무엇일까? 같이 해볼까? 겉에서 절을 뺀다는 것은 의미하는 게 뭐야? 겉보기 밝기가 광도보다 몇 배 어떤지 알 수 있잖아. 이거 두 개 빼면 일단 이거 두 개 빼면 몇이야? 4등급이지. 4등급 차이 나네. 누가 누구보다 커? 얘가 얘보다 큰 거지, 등급은. 그럼 어둡다는 거야, 밝다는 거야? 어둡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쌤이 100에 5분의 1승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아까 2.5를 알려줬지. 1등급에 2.5라고. 그러면 이거를 1등급에 2.5, 2등급에 2.5의 제곱, 3등급에 2.5의 3승, 4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볼게. 겉보기 밝기는 광도보다요 4등급 어두우니까 2.5의 4승분의 1만큼 밝기가 어두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4등급 크니까. 근데 이 값은요, 얘를 밑으로 내렸으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1하고 비례하는 거군요. 거리의 제곱분의 1하고 비례하는 거군요. 그러면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식을 꾸릴 수가 있어. 2.5의 거리 지수 분의 1은 얼제곱분의 1이다. 됐어? 거리 지수가 왜 나왔어? 두 개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거리 때문이니까. 거리에 의해서 밝기 변화가 거리 지수예요. 그럼 두 개의 거리 지수 차는 4니까 여기다 4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R제곱이니까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거리는 2.5의 제곱이 나오겠네요. 아, 6.25 파세기 있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여기서 비교를 한 건 절대 등급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절대 등급은 어디에 있을 때의 밝기예요? 10파색에 있을 때의 밝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10인? 기준이 10이에요. 10인 거리에서 밝기예요. 항상 10을 마무리로 곱해줘야 된다. 그럼 이 별은요, 62.5파색에 있는 겁니다. 됐어? 그럼 정리. 거리는 2.5에 2분의 거리 지수. 거기다가 10을 곱해줘. 맞지? 이건 여태까지 배를 구한 거고, 실제 파색은 여기다가 10을 곱해준 파색이다. 까지. 됐다. 그러면 우리 광도 관련된 공식은 뭐 배운 거야, 얘들아? 정리하면 광도 관련된 공식은 요거 하나 배웠고요. 겉보기를 알고 싶다면 요거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에 별의 거리를 알 수 있고. 됐죠? 그래서 요 세 개인데 이거는 뭐 공식이라 할 건 없고 요거 두 개 위주로 생각하면 좋다. 됐다. 그러면요, 이제 표면 온도랑 광도 다 배웠고, 그럼 나머지 좀 비교할 것만 해봅시다. 122페이지에 쌤이 시간 에너지라고 했더라. 파장 에너지라고 했지. 파장 에너지, 제목에는 파장 에너지라고 하시고, 파장 에너지 그래프에서 적분값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이거 플랑크 곡선이죠? 어떻게 구분해? 이불처럼 덮어져 있어요. 표면 온도가 크면 모든 파장에서 다 에너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무조건 표면 온도 낮은 애들보단. 그럴 때는요,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건 무조건 단단 에너지입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 표면 온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네, 두 번째. 요 곡선은 플랑크인가요? 표면 온도가 누가 제일 커? 어떻게 찾아? 어떤
에너지든 간에 람다 맥스를 찾으세요. 됐죠? 람다 맥스가 이 머리가 앞쪽으로 끌려져 나오잖아? 그럼 표면도가 큰 거예요. 그럼 순서 누구야? 제일 표면도 큰 거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예요. 근데 왜 얘가 다른 애들 안 덮고 있어? 그거는 이 곡선이 플랑크 곡선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럼 문제에 어떻게 주어진다?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선지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강도라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 그럼 얘들아, 너네 강도 비교해봐 얘들아. 그럼 여기서 뭐로 비교하면 돼? 아래 면적으로 비교하면 돼. 누가 아래 면적이 가장 커? C, A, B. 이 곡선에서 표면 온도는 람다 맥스로 알 수 있고요. 광도는요 아래 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하장 에너지 그래프라고 다 같은 게 아닌 거군요. 마지막 세 번째. 얘도 선지에 미리 줍니다. 뭐라고? 지구 대기권 밖에서 관측한. 뭐겠어? 이 관측한 거 나타내는 거래요. 관측한 에너지. 겉보기 밝기. 대기권 밖에서 내 눈에 들어왔어요. 겉보기 밝기예요. 스몰L. 이거 쌤 비가 면적이 큰 거예요? 시가 면적이 큰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이거는 사실 이걸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 뒤에 있는 주계열성이라는 힌트로 구분을 하는 거긴 해요. 뒤에 배우고 보면 돼요. 다시. 됐죠? 어쨌든 간에 이 곡선은 겉보기 밝기를 알려주는 곡선인 거군요. 이렇게 세 개가 다 다를 수 있는 거군요. 이런 얘기고 HR도를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없고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HR도는 정보들이 담겨져 있죠. 일단 X축에는 뭐가 있어? 표면 온도가 있죠. 어디 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죠? 왼쪽으로 갈수록요 표면 온도가 높은 거예요. Y축에는 광도가 있죠. 위로 갈수록 광도가 큰 거예요. 여기는 광도라고 나올 수도 있고 절대 등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표면으로 나올 수도 있고 분광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색지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색지수는 좀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군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뭐냐면 별의 그룹이에요. 별들의 그룹. 주계열성 나와 있죠? 제일 중요해. 왜냐면 별들은 어차피 일생의 90%를 주계열성으로 살다가 가니까. 그 다음에 거성 있죠? 그 다음에 초거성 있죠? 그 다음에 백색의성 있네요. 이렇게 있고 그럼 주계열성은요 왼쪽 상단부터 대각선으로 오른쪽 하단까지 쭉 있는 게 주계열성이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물리량 특징 시험에 나옵니다. 주계열성의 물리량의 특징은요 표면 온도가 큰 별이 광도도 커요. 됐어? 그래서 얘는요 표면 온도가 큰 별이요 광도도 커요. 그 다음 얘들아 요 지금 대각선 줄 보여? 요거? 이것도 작년 9월에 시험에 나왔으니 올해 수능에도 나올 수 있어요. 작년 9월 거가. 왜냐면 작년 수능에는 안 나왔어. 그럼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선을 잘 보시고 이거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등 반지름 선이에요. 등 반지름 선. 요 R이 뭐겠어? 태양. 항상 태양이랑 비교한다고 했지? 그러면 1을 찾아. 요거는 태양의 반지름 선이에요. 여기 12부터 딱 태양의 반지름보다 10배 큰 거예요. 100배 큰 거예요. 1000배 큰 거예요. 됐어? 반지름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른쪽 상단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큰 거군요. 요 등반지름 선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주계열성을 보자. 주계열성은요 왼쪽 상단 있지. 얘는 반지름이 어딜 찍어? 거의 태양의 10배까지 찍네. 거의. 그리고 오른쪽 하단으로 갔더니 태양의 0.1보다도 낮게 찍네. 돼요? 이건 등반지름 선의 의미고 요거는 그다음에 주계열성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로지르잖아. 제일 클 때는 태양보다 반지름이 커. 점점 어떻게 돼?
낮은 등반지름선을 찍지.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고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큰 거군요. 이게 주결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반지름도 큽니다. 나 여기서는 좀 알 수 없지만 질량도 커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표면온도, 강도, 반지름, 질량이 다 같이 가는 게 주결성의 특징이에요. 주결성이 아니라면 다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주결성 문제를 많이 푸니까 꼭 주의. 이거 하나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성이랑 초거성을 비교를 할 건데 여기가 대충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 한 10에 3.5승, 태양 강도에 10에 3.5승 정도로 나눕니다. 태양을 1이라고 했을 때 3.5승보다 작다 거성, 크다 초거성이에요. 태양 광도의 3.5배, 10의 3.5승배보다 크면 초거성, 그보다 작은 거성. 그래서 이걸로 대충 좀 구분을 하시면 돼. 어떤 별이 강도가 10의 5승이야. 태양의 강도에. 얘는 거성이랑 초거성 중에 하나래.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초거성이라고 바로 나와야 돼. 값을 대충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수특에 나왔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색의성 같은 경우에는 어디 쪽에 있어? 가장 왼쪽 하단에 있죠. 가장 왼쪽 하단에 있는 백색의성은 이들 별들 중에서 가장 밀도가 큰 별이에요. 전체적인 방향성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 크고 왼쪽 하단으로 갈수록 밀도가 큰 거군요. 이쪽으로 가면 이번에는 밀도 크다고 하십니다. 됐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특징을 H활도에서 다 뽑아내야 돼. 보이는 것 자체를 다 뽑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 나올 수 있는 거 일단 다 정리하고 또 구멍에 나온 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결성과 거성인데 반지름이 둘이 같은 거죠. 그럼 강도는 누가 큰가요? 강도 값은. 만약에 이렇게 너네한테 물어봤어. A가 큰가요? B가 큰가요? 하면 광도 큰 거 거성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때 다 낚였잖아. 그때 정답률보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어, 이 문제가. 이 거성에 대한 저것 때문에. 등반지름선 거성이랑 주결성이 겹치는 부분 한번 볼게요. 같은 반지름일 때요, 거성이 이쪽에 있는 광도라면요, 주결성은요, 광도가 더 크네요. 광도는요, 주결성이 거성보다 큽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보면 뭐라고 물어보겠어? 절대 등급은 누가 큰가요? 하면 다 찾아놓고 틀리지 마시고 광도 작은 게 절대 등급 크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실수를 안 하시면 별로 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별들을 앞에서 뭐로 나눴어? 뭔형? 분광형, 뭔형? 분광형으로 나눴잖니. 근데 분광형으로 나누기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같은 분광형인데 선포, 흡수 스펙트럼의 특징이 좀 달랐다. 됐어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의 특징이 위치는 같은데 특징이 좀 다른 별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A형 별인데요. 같은 곳에 찍혔지. 왜? 둘 다 A형 별이니까 A0형 별이라고 하고, 근데 하나 별은 이렇게 선폭이 뚱뚱한 거야. 하나 별은 이렇게 날씬한 거야. 흡수선의 선폭이. 이걸 같은 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분광형은 같은데 이것도 나눠야 될 것 같아 하고 나온 게 광도 계급이에요. 자,
그래서요,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주결성이라고 하고 둘 중에 하나를 거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이렇게 뚱뚱한 거는요 밀도가 커서 자기들끼리 충돌 횟수가 커지면서 이게 도플러가 많이 나서 그런 거거든. 밀도가 크다? 둘 중에 누가 밀도 커? 주결성이 커, 거성이 커, 얘들아? 주결성이 크죠. 왜?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 크다고 했으니까. 주결성이 밀도가 커요. 그러면 뚱뚱해, 충돌 횟수 많아지면서 도플러 효과 때문에. 그래서 얘가 주결성이고요. 날씬한 게 거성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이것대로 구분한 게 강도 계급이에요. 아, 같은 분광형에서 이거 중요하다. 정의도 에서요, 저 선폭의 특징으로 나눈 건데, 선폭의 특징으로 나눈 건 밀도로 나눴다는 뜻이고, 밀도가 다르다는 건 크기가 다르다는 뜻이고, 보통은 광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분광형에서요 광도가 다르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광도가 클수록 광도 계급의 숫자는 이번에도 작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A, 1B는요 일단 초거성이고, 2, 3은 거성, 5는 주계열성, 7은 백색에서. 보통 이렇게 구분합니다. 됐죠? 그래서 1A, 1B 같은 경우에는요 초거성이에요. 2, 3은 거성이고 5는 주계열성, 7은 백색이죠. 중간 건 안 맞아요. 강도 계급이 작을수록요 강도가 큰 거군요. 그럼 얘들아, 무조건 거성이 주결성보다 강도 커? 그 강도 계급 배워가지고 너네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거성이 그러면은 강도 크니까 주결성보다 강도 계급 작으니까 걔가 더 강도 크겠네? 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니? 앞에 다 틀린 이유가. 근데 여기는 조건이 뭐야? 조건이 뭐예요? 같은 분광형일 때예요. 얘를 고정한 거잖아. 그쵸? 같은 분광형일 때 거성이요 주결성보다 광도가 커요. 절대등급 작으니까. 그치? 근데 아까 그건 뭐야? 요렇게 비교한 거잖아. 대각선으로. 됐어? 지우하게 하는 짓을 잘 생각해야 돼요. 뭘 하나를 고정시켜야 돼. 근데 그게 대각선으로 고정시키는지 세로줄로 고정시키는지 가로줄로 고정시키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거 잘 생각하세요. 그거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나온 게 MK 분류법이다. 태양은요 아까 분광형 할 때 얘기를 안 한 거 좀 다시 얘기할게. 분광형은 OBAFG, KM으로 나누는데 이거 쉽게 머리 아프겠다.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일단 A랑 G가 중요한 분광형이거든요. 이 A형별은요 기본적으로 색깔은 흰색인데 그 중에서 A0는 만켈빈이고, 아 그렇다는 것은 A형별 중에 제일 표면도 높은 건 만켈빈이다. 맞아, 틀려? 맞겠지? A0가 제일 A 중에서 제일 표면도 높은 건데 그게 만켈빈이라는 것은 A형별은 이것보다 좀 낮을 수 있다. 됐어요? 다른 A형별은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소선이 강해요. 요게 A형별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G형별 같은 경우에는 색깔은 노란색이고 태양은 G형별 중에서도 G2형별에 속한다. 얘 표면 온도가 5800켈빈이에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표면 온도가, 그래서 G2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G형 중에서도 G형은요 이 흡수선이 어디서 가장 강하냐면은 칼슘 이온에서 가장 강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분광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태양은 분광형으로 나타날 땐 G2군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MK 분류법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누냐면은 분광형이랑 강도 계급을 같이 나눠, 같이 가지고 와.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 태양은요 G2. 됐죠? 그래서 MK 분류법으로 표현을 한다면 분광형하고 강도 계급을 같이 넣는 거거든요. 됐어? 그럼 나 물어볼게 얘들아. 쌤이 예시를 또 줄 테니까 맞춰봐. A형 별하고 B형 별이 있고요. 얘는 G2 5고 M2 5예요. 그러면 A형 별과 B형 별의 반지름을 비교하시오. 광도도 비교하시오. A, B. A형이 아니라 A, B. 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너네한테 반지름 비교하고 광도 비교를 하고 있어. 반지름 누가 커 얘들아? 일단 G2, M2 이렇게 그렸어. 썼어. 그럼 뭐야? 분광을 표현한 거잖아. OBAF, GKM. 표면은 또 A가 크네. 둘 다 주결성이네. 주결성은 하나 크면 다 크네. 표면도 크면 반지름 광도 질량 다 큰데. 표면도 이미 알렸잖아. 그럼 나머지도 알 수 있네. 다 A가 커요. 됐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요 어떤 거를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어떻게 나왔어. 그래도 잠깐 쉴게요. 아유 양지우씨 오랜만이구만. 그동안 뭐 했는가?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가 여러분? 여기는요 예제를 많이 풀면은 이기는 싸움이다. 요 한 장에 별의 물리량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봅시다. 1번, 2번, 3번 풀어봐 얘들아. 시간 줄 테니까 1번, 2번, 3번. 볼게. 일단 1번, 2번, 3번 얘들아. 항상 6구랑 비교한다고?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1번, 2번, 3번 만 요거 예제 1번, 2번, 3번. 태양하고만 비교한다. 됐죠? 태양이랑 비교를 한대요. 태양과 온도, 여기서 표면도요. 태양과 온도가 같으면서 태양 밝기에 256배래요. 그러면요 얘 안 써도 되죠. 같으니까 여기다가 루트 256 하면 되죠. 반지름은 태양의 16배군요. 루트 256이니까. 자, 이번에도 태양보다 밝기가 10,000분의 1이에요. 태양보다 반지름이 100분의 1이에요. 1이죠? 루트 10,000분의 1, 그냥 100분의 1. 태양과 같아요. 3번, 표면온도가 태양의 2배예요.
반지름이 태양의 5배예요. 광도는 몇 배니? 그러면 무슨 공식 써야 돼 얘들아? R제곱 T사선. 이거 다 그거에 맞는 공식으로 쓴 거야 얘들아. 반지름 물어봤으니까 R은 T제곱분의 루트를 썼지. 표면도 물어봤으니까 이거 두 개 위치 바꿔서 썼지. 강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썼지. 그러면 누가 누구의 쌤이 여태까지 숫자 뭐 넣었어? 몇 배인지를 넣은 거야. 항상 몇 배인지를 나오니까. 그러면 표면 온도는 2 넣으면 됐지. 반지름은 5 넣으면 됐지. 계산하면 이거 뭐야? 400배지. 5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10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00배예요. 됐죠? 그러면 이거 400배예요. 400배 발군요. 그럼 절대 등급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죠? 일단 적어요. 이거 두 개를 나눠봐.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배랑 등급을 생각해봐. 400? 이거 4 곱하기 100? 4는 안 배웠던 것 같은데? 40. 그러면 40 곱하기 10으로 한번 바꿔볼까? 아까 40 몇 등급이라고 했어? 4등급이야 40? 10? 10배? 100의 5분의 2.5? 2.5등급. 됐어 얘들아? 그러면 합치면 6.5. 6.5등급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얘들아. 다 계산해놓고 크다 작다까지 이거 마무리까지 잘 해야 돼요. 요렇게 나오는 거군요. 2번 태양이 안 나올 때는 별끼리 비교하라고 합니다. 2번도 해보세요. 태양이 안 나올 때는 별들끼리 비교를 하라고 하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촬영하는 건 아이폰이 난 것 같아 삼성도가. 쌤 폰이 2개씩. 근데 이거는 진짜 안 나오고 그 전에 완전 XS 한 8년 전에 샀던 프로가 있는데 그거 화질이 이거 저 울트라보다 더 옛날 거. XS가 8년이 넘었어요. XS. 이거 언제 샀더라? 그 8년이 넘었어요. 8년 전에 8년 됐어. 진짜요? 펜. 지금 나온 게 17. 17. 16. 17. 까먹었는데. 그냥 아이폰 해. 아이폰도 바꿔. 1년에 하나 나오죠. 이번에 뭐 나왔지? XS가 10이잖아. 7. 지금 17 아니에요? 아니 10. 그러면은 8년이지. 7년? 아 8년. 10이잖아. 모르나? 네? 7년이잖아요. 7년이. 아니 7년이나 8년. 좀 다르죠. 미리 산 줄 알았지. 그런 능력은 뒤늦게. 교현 잘 따라하고 있지? 잠깐. 이 페이지만 풀면 별의 물리량은 문제 없다. 많이 안 나오죠. 하나 나오면 맞춰야지. 하나를 다 맞춰야지 뜬금 나오지. 생각보다 그리 쉽진 않아요. 질문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 그 다음에 수능 일주일 전에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에 충격을 심하게 받고 심하게 받고 아예 수능 일주일 그렇게 말한 사람? 에?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부분만을 연락을 하죠. 같이 수능을 볼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단어 좀 얘기해줘. 정확한 거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몇 배를 넣는 거라고 했다. 몇 배 얘들아.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A의 반지름은 B의 반지름의 몇 배냐고 물어봤으니 일단 요거 공식을 꺼내세요. R은 T제곱분의 루트. 그런 다음에 A가 주어고 B가 비교 대상이니까
주어를 위에, 비교 대상을 밑에다가 넣으시고 요거에 배를 넣는 거예요. A가 B의 몇 배인지. 됐죠? 그 다음에 이 숫자들은요, 너네 여기 있다가 5800켈빈이랑 뭐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A가 B라고 했으니까 얘는 내가 페이크로 넣는 거야. 너네가 자꾸 이상한 숫자를 자꾸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몇 대 몇이야 얘들아? 2대 3이지. 정확한 숫자는 안 중요해요. 비율이 중요한 거지. 얘는 A가 B에 몇 등급 어때? 3등급 작지. 그럼 몇 배 밝아? 16배 밝은 거야. 됐죠? 그럼 여기다가 넣을게요. A가 B에 루트 16배예요. 왜? 3등급 작으니까요. 3등급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A가 B의 표면 온도는요. 3분의 2의 제곱이야. 너네 이거 꼭 써셔야 돼요. 해놓고 대충 막 암산으로 한다고 이거 2분의 3이라고 쓰는 순간 큰일 나. 됐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계산하면요. 9분의 4의 16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맞게 했냐? 아, 16이 아니잖아. 4잖아. 그럼 9배예요. 됐죠? 여기다가 9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도 그렇게 하는 거군요. 표면 온도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t제곱이 앞으로 나오면 돼요. 그리고 a가 주어니까 b분의 a 이거 꼭 쓰시고 a가 b의 반지름은요 2배예요. a가 b보다 루트 100분의 1이에요. 20분의 1이에요. 20분의 1이야? 루트 씌워줘야 되죠? 루트 20분의 1이에요. 루트 주의. 20분의 루트 20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신다.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자, 세 번째 해보세요. 광도 주면 절대 등급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겉보기 등급까지 서로 세 개가 같은 흐름이에요. 연결해서 해보자. 얘들아 해볼게요. 겉보기 등급이네. 앞에서는 표면도랑 관련된 것만 썼죠? 그럼 얘는 뭐 써야겠어? A 제곱. 이거 써야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주어가 A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볼게요. A가 B예요. 절대 등급이 3등급 작으니까 밝기는 16배예요. A가 B예요. 거리 몇 배야 얘들아? 16배지. 16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16분의 1이군요. 그러면 A가 B보다 어둡지. 일단 등급 커 작아? 큰 거야. 그 다음 몇 등급? 16은 몇 등급이요? 3. 바꿀 수 있지 얘들아. 체인지를 빨리 하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 몇 배를 등급. 자, 절대 등급은요. 이거 그냥 위치 하면 돼. 절대 등급을 겉보기 밝기랑 비교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A가 B보다 4등급이 어두워요. 그러면 여기다가 40분의 1 쓰시면 되고 거리는 2의 제곱. 그럼 10분의 1이네. 10 뭐야? 몇 등급이었어? 10. 2.5였죠? 2.5등급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어두우니까 등급은 큰 거야. 됐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힌트 알려주면 그거에 맞는 공식만 써서 누가 몇 배인지만 넣으면 끝이다. 5번 숫자 왜 이래요? 뭐가? 자, 이제 4번 해보세요. 5번은 나머지는 했다.
4번을 하고 왔는 거. 4번을 왔는 거. 4번 일단 할게. 4번은 좀 간단하니까. 정확한 물리량을 알 수 없을 경우 요 주권이 있는지를 살펴라. 주결성을 얘기를 해주는가. 이거를 선지에 넣을 수 있고 원래 넣을 수도 있어요. MK 분리법으로. 숨겨져 있으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꼭 예민하게 반응하시고요. 그다음에 갈게요. 아, A가 주결성이네. A의 반지 이름은 태양의 2배래. 광도를 물어보는 거군요. A는요, 태양보다 반지름이 2배고요. A는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클 거예요. 왜? 주결성이니까. 주결성은 반지름 크면 표면 온도 크고 질량 크고 광도 크니까. 됐어요? 그러면요, 여기다가 1보다 크다고 하시고 4보다 크다. 그냥 이렇게 물어보나요? 물어보죠. 그래서 4배보다 크다. 정확하게 안 물어보는 것도 지구과학입니다. 그것까지도 생각하시고 A의 강도는요, 태양의 0.25예요. 주결성이고 반지름을 물어보네요. 반지름 공식 꺼낸 다음에 A가 태양의 광도가 0.25니까 4분의 1이에요.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뭐 넣어야 돼? 네. 여기다가 뭐 넣어야 돼, 얘들아? 좋아요. 1보다 작다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럼 뭐겠어? 결론은 2분의 1보다 크다. 일단 만약에 이거 1보다 작은 거가 밑에서 어떻게 되지? 헷갈리면은 실제 숫자를 써요. 2분의 1이 있으면 여기다가 2를 곱해주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크다. 0.5보다 큰 거예요. 아, 이렇게도 넣는 거군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바로 할까? 5번 바로 할게요. 약간 복잡해. 약간 복잡해. 겉보기 등급 일단 물어봤으니 요 공식을 한번 쓸게. 스몰 L은 R제곱분의 라지. 거리 있다. 거리 넣어야지. 광도가 간접적으로 나왔네. 그럼 여기에다가 R제곱 T사승까지 붙여주면 된다. 그쵸. 그러면요, A가 B보다라고 했으니까 A가 B보다 표면 온도 몇 배야, 얘들아? 네, 표면 온도 여기다가 3분의 4 4승 쓰시고요. 반지름은 4분의 9 쓰시고요. 거리는 16, 10이지? 그러면은 5분의 8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계산해보자. 날라가 4의 제곱 남아요. 그럼 여기 8의 제곱이고 5의 제곱이에요. 날라가면 2의 제곱입니다. 그럼 4분의 25? 이거 곱하기 양변에 4 하자. 16이네. 됐어? 이게 너네가 아는 숫자까지 나와야 돼.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얘들아. 이거 분수꼴이잖아. 등급으로는 더하기 빼기로 바꿀 수 있어야 돼. A가 B에 일단 100배예요. 몇 등급을 어떻게 해야 돼? 5등급을 빼줘야 돼. 맞아요? 계산을 해서 16분의 100이 나왔을 때 A 그 다음에 16분의 1은 3등급을 더해주는 거야. 빼기 2네. A가 B보다 2등급 작겠네요. 한번 정리하시고 밑에 것도 해보세요. 분수꼴로 나오면 위에 있으면 빼고 밑에 있으면 더해주는 거군요.
개념은 없었는데 계산이 많네요. 개념보다 계산이 많은 단원이다. 좋아? 그래서 지루하기 제일 재밌어 내가 봤을 때. 개념도 좀 있고. 재미는 아니 개념만 있으면 좀 지루해. 생각- 계산만 있으면 머리 아파. 생명이 더 재밌는 생명? 생명이 더 재밌는 난 생. 안 하셨죠? 조금은 했지. 일반 생물까지는 했지. 근데 그거는 약간 수학 때 나오는 생각 그렇지. 유전을 못하지. 유전은 애들 하는 거 보고 이제 뒷걸음질 쳤어. 그럼 경우 그거는 생명과학이 아니야? 토학? 저거 아니야? 확통 아니야? 경우에서. 얘들아 할게. 겉보기 등급도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반지름을 안 알려줬잖아. 이 반지름 계산해서 하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거보다 작고 주계열상이라는 조건을 가져야 돼요. 주계열상은요 하나 크면 다 커요. 여기서 거리 보면 안 되고요. 표면도 봐야 돼요. 이게 다행히도 이게 크지만 이거 바꿔서 놨을 때 이거 보고 이거 크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네 두 개의 관련성이 있고 얘가 크니까 얘는 4보다는 작아요.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한 다음에 겉보기 등급을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쓰시고요. A가 B보다 전체적으로 좀 구멍 높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나타내야겠다. 그러면요 A가 B보다 반지름은요 크지? 그냥 1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돼. A가 B보다 표면 온도는 3분의 4승 3분의 4의 4승이다. 그 다음에 거리는 5분의 8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요거 약분하면 4네요. 맞지? 그 다음에 얘가 3의 4승이고 얘가 5의 제곱이 올라가서 이렇게 가고 여기다가 1보다 큰 거 잊지 마세요. 여기다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81분의 100이니까 81분의 4. 잘했지? 계산. 16 곱하기 16이고 88에 64니까 2니까 4. 잘했지? 100. 맞아. 81분의 100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 1보다 큰 거니까 이거 어쨌든 1보다 크네요. 누가 누구보다? A가 B보다 겉보기 밝기가 밝군요. 물어보는 건 등급이니까 B다. 그래서 다 계산해놓고 반대로 쓰지 마세요. 그것까지가 선을 넘는 거다. 결승선을 넘는 거다. 됐어요? 자. 근데 저 4보다 작다 그래야 돼 3으로 하면은 안 돼요 꼭 약간 이거를 온도비가 4대 3이잖아요 4대 3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다른 게 고정돼 있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얘들아 뒤에 풀어보세요. 번에 OX 빠져있더라. OX 넣어주고 하세요. 보다 보면 A의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 이런 거 뭐 봐? 얘들아. 이거 딱 하나만 본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 정보를. 그러면 태양이 6000켈빈이라고 줬으니 보통 5800인데요. 문제에서 6000이라고 줄 때도 있어요. 계산하기 편하라고. 그러면요 태양보다 기니 표면도 낮으니까 길죠.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반지름 물어봤네.
R은 t제곱분의 루트 A. 이거 꺼내면 돼요. 그러면 태양보다 광도가 A가 같죠?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2분의 1이지. 여기다 넣으면 4네요.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크니 이거 뭐만 보면 돼 얘들아? 광도만 보면 돼. A가 B보다 광도가 작네. 절대 등급은 크네. 됐죠? 그래서 계산 그냥 10 꺼내면 되잖아.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야? 이게 뭘 봐야 되는 건지 구분하는 연습. 그거 하시면 됩니다.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뭐라고 했어? 슈테판이요? 강도요? 이거 표면 온도 보면 안 된다. 얘 뭐 보는 거야? 광도 봐야 된다. B가 A의 100배이에요. B가 A의 광도가 100배니까 맞다. 됐죠? 그냥 정보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D의 반지 이름은 A의 몇 배니? R은 t제곱분의 루트 L이고요. A분의 D 하셔서 D가 A의 표면 온도가 4배니까 16 쓰시고 D가 A의 표면 온도가 100분의 1이니까 쓰시면 160분의 1이네요. 이런 거. 분수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사진보다 안시가 크니? 아니 작니? 아니 크작을 고르래. B가 뭐요? 12,000켈빈이네. 10,000켈빈일 때가 딱 뭐야? A0형 별의 표면 온도. A0는 어떤 데였지? 사진이랑 안시가 같았을 때. 근데 얘는 10,000켈빈보다 표면 온도가 크잖아? 그럼 안시가 더 크겠네. 왜? 사진 쪽이 더 밝을 테니까. 등급은 반대니까. 그래서 안시 등급이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네요.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뭘 봐야 돼? 표면 온도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C의 몇 배냐고 했으니까 B가 C의 표면 온도가 4배인 걸 봐서 4의 4승 256배 이렇게 하시면 되죠? 지구와의 거리는 C가 A보다 먼지 가까운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이거 없잖아요. 위에 있겠죠 뭐. A와 C의 겉보기 등급이 같대. 겉보기 등급이 같다는 것은 A와 C가 비교를 했을 때 원래 A가 C보다 어때야 돼? 밝게 보여야 되는데 밝게 똑같이 보이네? A가 C보다 멀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C가 A보다 가깝다. 최대의 복사에너지 방출 파장 이거 뭐만 보면 돼? 표면 온도만 보면 돼. C가 B보다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얘가 더 길겠네요. 색지수 B 빼기 V0이 별은 A제곱이 맞죠? D는 B보다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이거 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거는 이 정보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D랑 B랑 뭐를 본다고? 광도 본다고 표면도 본다고? 광도 본다고. 그러면은 D는 B보다 어두우니까 적네요. 맨 마지막 겉보기 밝기 태양이랑 비교를 하래. 그러면 얘 밝기를 한번 봅시다. B는요 광도가 10의 제곱이에요. 태양보다 100배 원래는 밝아요. 근데 거리가 18세기랑 비교했을 때 몇 배 멀어? 10배지. 10을 넘습니다. 됐죠? 태양이랑 같겠네요. 태양의 절대 등급과. 왜? 태양의 몇 배 밝은지 넣은 거고 태양 절대 등급 18세 기준에 몇 배 먼지를 넣었으니까. 이거 주의해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정보를 구분하신 다음에 분류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식을 찾아서 누가 누구 몇 배인지만 넣으면 된다. 이 단어는 그것만 하면 안 헷갈린다. 됐죠? 그럼 2번도 같이 할까 그냥? 2번도 그냥 할게요. 요거는요. 뭐야? 이거 1번 맞아 틀려 얘들아. 있다고요. 이거 보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많은 게 그냥 수소라고요. 별은 어떤 형이든. 근데 들뜨는 정도에 따라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요 양으로 원소의 함량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원소의 함량이랑 관련 없다고요. 표면 온도에 따라서 전자들이 좋아하는 에너지가 갈리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요. 오로지 표면 온도와 관련 있다고요. 어떤 걸수록 금속 흡수선이 강해? 저온일수록.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해. 그 다음에 뭐가 다르면 표면 온도. M형은 금속과 분자. 태양에서는요 칼슘이 더 강하니까 수소 흡수선이 힘들다 이거 약하게 나타난다. 말이 맞네요. 태양과 강도가 같고 반지름이 작은 별 이거 맞아 틀려 얘들아. 네, 광에 약해. 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일단 얘는 뭐랑만 관련있어? 표면 온도랑 관련있지. 그럼 표면 온도를 한번 생각해보자. T제곱은 알고 태양이랑 강도 같다고? 반지름이 작다고? 그럼 표면 온도가 크잖아. 그러면 태양은 뒤쪽으로 가보자. 그 다음에 칼슘 이온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보자. 표면 온도가 큰 애는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 큰 거예요? 칼슘 이온이 약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했어? 선포. 광도 계급이 작다는 건 광도가 큰 거고 광도가 크면 선폭은 얇다고요. 됐죠? B형보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수소 흡선의 세기가 약해진다. 수소는요 너무 표면 온도가 높으면 헬이 돼요. 전자 떨어져 나갑니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흡수선이 많이 나타난다. 낮을수록 많이 나타납니다. 낮을수록 흡수선이 자글자글하게 뭐가 많아요. 천천히 해볼 테니. 아이고 배고파. 자, 그다음에 A는요 여기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내가 왔잖아. 그다음에 왜 그래? 여기 B는요 거성. 숫자를 줘. 숫자로 쓰면 여기 C는 광도계였었어? 아닌가? C는 백색에서. 뭐야? D는 초버섯. 수명은 A에서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수명 있잖아요 얘들아. 아까 내가 얘기를 다시 해보면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 내가 말해봐. 반지름 주계일상에서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큰 거 반지름 또 수명 아니, 아니. 표면은 표면도 또 강도 또 질량? 질량 또 질량이야. 근데 수명만 반대예요. T라고 하면 수명만 반대예요. 왜? 클수록 많이 써요. 방출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수명이 짧습니다. 수명은 A에서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작습니다. 별의 반지름은요 D가 A보다 뒤쪽이 A보다 당연히 어떻게 등반지름 선으로 봤을 때 크겠죠. 중심핵에서 헬륨, 핵융합 이거는 너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잖아? 뒤에 배우지만 헬륨 핵융합을 한다는 건 뭐겠어? 거성하고 초거성이 있죠. 주결성은 무슨 핵융합을 해? 수소. 그래서 B랑 D예요. 질량은 크다. A의 중심핵에서는 수소. 별의 수명은 질량이 클수록 작겠죠. 강도가 같다면 표면 온도는 B가 A보다 B랑 A랑 강도가 같대. 이렇게 가로선으로 그런 거죠. B가 A보다 표면 온도가 낮아요. 왜?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 거니까. 됐죠? 광도 계급은 B가 A보다 이게 뭐야? 거성이지? 주결성. 거성이 주결성보다 광도 계급 작은 거예요. B가 A보다 작다. M형에서 단위 시간당 생산하는 에너지는 D가 B보다
요게 의미하는 게 뭐야 얘들아? 단위 시간당 생산이요? 강도예요. 생산을 해야 나갈 거 아니겠니? 방출을 하겠지. 그래서 생산 혹은 방출 강도야. 그러면 D가 B보다 어때? M형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잖아? 크겠죠. 됐어? 그 비교할 때는 무조건 고정. 고정할 때 몇 줄? 가로로 고정하면 표면도 같다. 세로로 고정하면 뭐야? 이렇게 고정하면은 표면도 같다. 이렇게 고정하면 광도 같다. 이렇게 고정하면 반지름 같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됐어. 이게 풀어봐. 4번은 광도 물어봤네. 얘만 보면 된다. 얘들아 위로 올라갈수록 절대 등급은 작은 거야. 강도가 크니까. 그러면 C가 A보다 강도가 작겠네요. C가 A보다 크다 틀렸어요. 반지름 물어봤네. R은 T제곱분의 루트 L이에요. A가 B의 광도. A가 B는요. 절대 등급 같다. A가 B는 표면도가 2배 크다. 여기다 넣으면 4분의 1이에요. 색지수는 A가 C보다. 색지수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클수록 작기 때문에 크다 틀렸습니다. 세 별 중에 반지름은 C가 가장 크니 얘들아. 반지름은 어떨수록 어떻죠? 표면 온도가 작을수록 광도가 클수록 커요. 그럼 A랑 B를 비교해봐. 반지름 누가 큰 거야? A랑 B 비교하면. B. 반지름은 A가 크죠? 예. 표면은 뭐야? 표면도가 이쪽이 작죠? 그다음에 B랑 C랑 반지름 비교해봐 얘들아. 그러면 이번에는 B가 크겠죠. B가 반지름이 제일 크네. 계산할 필요가 없네.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중심핵에서 수소핵 융합이 발생한다. 이거는요 뒤에서 좀 보지만 얘가 지금 태양이라고 쳐요.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태양이랑 같은 분광형이에요. 근데 등급은 얘가 태양 등급 알고 있어야 돼요. 4.8 등급입니다. 절대 등급. 태양보다 100배 정도 밝겠네요. 그러면 얘는 주결성을 볼 때요. 여기가 태양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같은 분광형에 한 100배 정도 밝으니까 이쪽에 있어요. 그럼 어디겠어? 거성이겠네. 그러니까 수소핵 융합 안 돼요.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광도. 광도 같은 경우에는요, B가 C보다 크네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표면 온도, A가 B보다 크네요. 세 별 중에 반지름은 C가 가장 작다. 여기서 계산해야 되는 거구나. 다시 해볼게요. 도전. R은 T제곱분의 루트 L이고 C랑 A를 비교해볼게요. C분 A랑. A는요 C보다 표면 온도가 2의 제곱이고요. A는 C보다 루트 100이잖아. 그럼 4분의 10이니까 A가 C보다 크네요. 그쵸? 그러면 반지름이 C가 가장 작네요. 아까 B가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A가 C보다 크다. 됐어. 그냥 쳐. 여러분 좀 해볼게요 같이. 1번 2번 쉬우니까 일단 다시 해볼게. 기억 별의 평균 밀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요. 달의 초신성 폭발 다 뭐야 얘들아? 백색외성이잖아. 백색외성은요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진화 단계에서 초신성을 폭발하진 않아요. 뭐였죠? 태양보다 질량이 크고 일회용 초신성이? 백색외성? 이거는요 이거 진화 경로를 복습해보자 이러면 됐어. 자 주결성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한 애는 주결성에서 뭐예요? 거성으로 가요. 적색 거성 혹은 그냥 거성이라고 하면 되고 이게요 거성 바깥에 점점 부풀어 올라서요 행성상성운으로 날아가고요 그 안쪽에는 백색외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됐죠? 백색외성. 태양보다 질량 큰 애는 어떻게 가?
주기활성에서 초거성, 초신성 폭발, 블랙홀 혹은 중성자별이야. 쌤 왜 블랙홀하고 중성자별은 없어요? 너무 어두워서 표현을 안 해요. H. 됐죠? 그래서 백색해상까지만 표현을 한다. 자, 별의 수명은 가가라보다 이쪽으로 갈수록 짧아요. 4번. 아, 2번은요. 누가 표면 온도를 알려주는지 누가 강도를 알려주는지 구분을 하라는 문제예요. 자, 머리가 앞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얘 표면 온도가 큰 겁니다. 가는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크고요. 나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작아요. 이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고 절대 등급도 따로 나와 있네요.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 얘 보는 거야, 얘 보는 거야? 얘 보는 거야. 됐죠? 그러면 가가 태양보다 어때 얘들아? 표면도 크니까 당연히 많겠죠. 자, 나는요 파란 별이네요. 아, 표면 온도를 비교해서 색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나오는 거군요. 그러면요 태양은 노란색이니까 파란 별 아니에요. 디귿. R은 t제곱분의 루트 L 해봅시다. 나가 가에 광도 몇 배야 얘들아? 나가 가에 5등급 작으니까 100배예요. 나가 가의 표면 온도가 정확하게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지만 일단 작아요. 가분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10배보다 커요. 1번만 맞습니다. 할 수 있어? 아,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정확하게 안 물어보는 거구나. 좀 더 정밀하게 물어보면 여기서 10배가 아니라 10배보다 작냐고 혹은 크냐고 이렇게 넣어서 물어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4번 해보세요. 오늘 시험 보는 게 이거 보는 건가? 앞에 있는 거 플러스 이거 3개. 3개. 간다. 얘들아, 할게. 아, 주결성이네. 체크. 그 다음에 파장 에너지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최대 에너지. 남다겠어. 누가 더 뒤로 치우쳐져 있어? 나. 얘가 표면 온도가 낮아요. 표면 온도는요, 가가 더 큽니다. 됐죠? 람다맥스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결성이라고 했네요. B랑 G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표면 온도 큰 가가 B, 가가 G. 됐어요?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크고요.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고요. 태양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 분포는 가보다 나와 비슷해요. G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림은 지구로부터 거리가 같은 별 가와 나의 가시광선 영상을 표는 가와 나의 물리량을 각각 나타낸 거래요. 가가 나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거야, 높은 거야? 가가 나보다 낮은 거다 얘들아. 너네 이거 알파벳 순서대로 해가지고 많이 틀려요. A가 B보다 앞에 있다고 해서 하지만 O, B, A, F, J 얘가 표면 온도가 낮은 거야. 표면 온도 높은 거야, 동그라미 칠게. 표면 온도가 여기가 높다. 누가 밝은 거야? 가가 밝은 거야. 예. 가와 나는 각각 주기활성과 백색 외성 아, 오늘 단어가 너무 많아요. 백색 외성 중에 하나래요, 얘들아. 그럼 백색 외성의 특징이 뭐였어? 아까 HL2에서 요기성. 분광형이 앞쪽이고요. 등급은 크겠지. 광도가 작을 테니까. 등급 크고 분광형이 앞쪽이죠. 이게 백색 외성이에요. 얘가 주기활성. 됐다. 그럼 나의 광도 계급은 태양과 같다. 아니요. 백색외성. 백색외성 광도 계급 뭐였죠? 7. 예. 겉보기 등급은 가가 나보다 작죠. 왜? 광도가 가가 더 크지. 거리가 같지. 그러면 겉보기 등급도 가가 나보다 작겠네. 됐어? 얘들아? 네. 절대 등급 가가 나보다 작으니 거리 같으면 겉보기 등급도 같이 가요. 별의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작죠. 백색에서 제일 클 테니.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도 누구만 본다고? 광도만 본다고요. 절대 등급만 본다고요. 가가 나보다 많아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가가 나보다 길죠. A랑 B 주의해라. 요거 주의. 됐어요. 5, 6, 7, 8 한꺼번에 풀고 모르는 건 일단 넘어가. 문제 풀면서 할게. 거성인지 백색의성인지 주결성인지 구분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를 찾아야 돼? G2. G2를 찾아야 됩니다. 왜? 태양의 절대 등급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걔보다 절대 등급이 작네요. 얘 거성이에요. 일단 뜻이군요. 나가 거성입니다. 가는요, 분광형이 A고 절대 등급이 0.5등급이네.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데 광도도 크잖아. 주결성일 확률이 높네요. 일단 이렇게 체크해놓고 이 밑에 가보세요. 표면 온도가 앞쪽에 있어요. 큽니다. 근데 절대 등급이 크다는 것은 강도가 작다는 뜻이에요. 얘는 확실히 백색 외성이군요. 주결성이에요. 됐죠? 기억, 가는 주결성이다. 맞죠? 나가 다보다 작다. 맞네요. 밀도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뭘 보는 거야? 이거는 표면 온도만 보면 돼요. 리을이 가장 크게. 틀렸죠. 이거 왜 냈다고? 이거 왜 낸 거 같아? 너네 이 정의를 혹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인 광도랑 헷갈리지 않니? 걔랑 헷갈렸다면 리을이 지금 얘가 절대 등급 제일 작으니까 이게 맞아요. 광도랑 헷갈리지 말라고 되는 거야. 아, 출제자의 의도가 이렇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보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 뭐 없어도 플랑크 곡선인 건 알겠는데요. 덮고 있으니까. 이거 플랑크 곡선이군요. 일단 기억이 니은보다 표면 온도가 크니까 B가 A보다 표면 온도 큰 거죠. 이게 기억, 이게 니은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A는 니은에 해당한다. 맞고요. B는 붉은 별, 만켈빈이잖아요. 아, 표면 온도로 색깔을 물어보는 거군요. 흰색이에요. 디귿, 별의 강도는 A가 B의 4배이다. 광도는요, 이것도 물론 틀릴 것 같지만 A가 B의 표면 온도가 어떻게 돼? 반지름은요? 4분의 1. 됐죠? 그래서 틀렸다. 자, 7번, 8번 가보겠습니다. 광도 겉보기 등급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 이거 2개 나왔으니까 왠지 거리 물어볼 것 같고 표면 온도 물어보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된다. 별의 표면 온도는 가랑 나랑 비교했으니까 얘네만 딱 보면 돼요. 가가 나보다 람다 맥스가 크니까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작겠네요.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요, R은 T제곱분의 루트 L을 씁니다. 가가 나보다요, 표면 온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제곱을 쓰고요. 광도 같은 경우에는 가가 나보다 100분의 1이에요. 루트 씌워줍니다.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고 10분의 1이잖아? 10분의 1이 4분의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작네요. 가가 나보다 작습니다. 지구로부터 거리는 나가 다보다 가깝다. 스몰 L은 R제곱분의 L 쓰시고 그 다음에 나가 다보다 광도가요 1000배예요. 나가 다보다 이거 있잖아. 거리 구하라고 했으면 내가 위치 바꿔주면 되겠죠? 그치? 나가 다보다요 뭐야 가잖아? 그럼 얘 크면 얘 어떻게 돼? 다시 할게요.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서. 나랑 다랑 비교를 하라고 했어 얘들아. 겉보기 등급 같으니까 얘 필요 없어. 그럼 얘네 2개 관계는 뭐야? 비례 관계야. 그치? 나가 다보다 크잖아. 그럼 나가 다보다 크겠네. 나가 다보다 멀겠네. 됐죠? 1번입니다. PPC에는 안 배워. 네, 안 배웠죠? 일단 얘기할게요. 맞춰서 배워요 다음 시간. 자, 주결성 A와 B의 물리량을 나타냈군요. 주결성이군요. 여러분, PP라고 하면은 태양과 같은 질량이
수소 핵융합 반응할 때 pp를 우세하게 사용한다. 일단 이게 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러면 pp가 CNO보다 우세한데 A는 물리량을 보아하니 태양과 비슷한 주기혈성이겠네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맞다고 하세요. pp가 우세하다고. 자, X는 100보다 작예. 수명은요 반대예요. 뭐랑? 질량과 반대입니다. 100보다 작다. 중심핵의 단위 시간당 질량 감소량. 얘들아 너네 어차피 눈치챘겠지만 조금씩 단어 바꾸는데 이거 다 광도예요. 단위 시간당 생산하는 에너지,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단위 시간당 질량 감소량. 질량 감소량이 왜 나오죠? 수소핵융합을 하면 질량이 감소되니까. 자, 아무튼 간에 이것도 강도고, 그러면 이거 딱 A가 B보다 작다. 강도만 보면 된다. 기억해요. 더 해요?